내용이 머릿속에 남은 듯 안 남은 듯 이렇게 애매하게 오게 되면 그 다음날 수업할 때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닮음은 단원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남들보다 한 번 더, 혹은 여러분이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량이보다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뭐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이 그렇잖아요. 모든 교과를 내가 한 방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주 얘기하잖아. 아니 모든 교과를 한 방에 이해하는 학생이 학원을 왜 다닙니까? 그냥 학교만 다니면 돼, 그 친구들은. 근데 한 방에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단원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단원들은 이렇게 덜컥덜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지만 닮음만 들어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하다가도 닮음 들어오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는 당연히 복습이 좀 더 그 다른 단원 공부할 때보다는 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습량이.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야 되지. 예전과 아니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다른 단원보다 어려운 단원을 공부해. 그럼 다른 단원과 똑같이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마는 정도라면 이 단원은 여전히 어렵겠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다른 단원 공부할 때보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한번 체크해보고 앞에 있는 개념도 공부해보고 이미지 깔아놓고 막 그 나와 있는 공식이나 그 공식의 유도 과정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비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 앞쪽에서 어디 썼냐면 여기서 비슷한 거 했었어요. 옆에 이거. 여기도 사다리꼴이었죠. 이게 저번에 공식이 뭐였냐면 단지 이 공식은 사다리꼴의 양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분은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평균값이 되며 대각선 그어서 가운데서 만나는 PQ의 길이를 구하라면 두 변의 차니까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빼야 되겠죠. 걔를 2로 나누시면 왼쪽은 전체 가운데 변 길이를 구할 때는 합을 2로 나눈 값, 가운데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면 차에 2를 나눈 값.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원래는 이게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원본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앞쪽도 저절로 되는 건데 교과 과정상 중점 연결 정리가 먼저 나왔었다 보니까 이거 배우기 전에 저게 먼저 나왔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알면 저 앞쪽 내용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중점을 연결한 게 아니고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특정 위치에 어떤 임의의 위치, 말을 잘못했죠. 특정이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점 하나 찍어요. 그리고 위아래 선분의 평행선을 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길이가 m 대 n으로 나눠집니다. 길이도 괜찮고 비율도 괜찮아요. 길이가 뭐 3, 5여도 되고 비례가 1대 2 이런 식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어쨌든 mn으로 나눠줬을 때 윗변 a, 아랫변 b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 전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때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때는 선분 EG 길이에다가 선분 GF의 길이를 덧셈해야 되겠죠. 선분 EG의 길이는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분 EG의 길이를 구합니다. EG를 구할 때는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도이고 그 닮음의 비례는 m 대 m 플러스 n이에요. 이런 비례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m 대 m 플러스 n의 비례는 왼쪽 변 대 전체 왼쪽 변이면 아랫변 대 전체 아랫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선분 EG를 구할 때 선분 EG 대 선분 BH 이런 식이 돼요. 그럼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근데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여기 뭐 변길이 자꾸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 쪽 오른쪽을 먼저 잡아볼게요.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그냥 새로 그려드릴게요. 너무 그려진 그림에 덧칠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설명이 애매해지니까 다시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어요. 사다리꼴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다리꼴이면 돼요. 그러니까 윗변을 A라고 부르고 아랫변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위아래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이 길이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할 때 이 x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아까 첫 번째 그림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하다 말았던 그 그림은 여기 있는 선분 이쪽 선분 있죠? 사실 아무 쪽에도 상관없는데 이쪽 선분을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 만나는 교점과 네,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이죠. 원래 위아래 변은 평행 썼고 이쪽 평행선을 당겨서 저쪽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선분길이 서로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마주보는 선분길이.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B-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그냥 C라고 합시다. 그럼 X를 구하려면 A에다가 C만 덧셈하면 되죠. 그럼 X가 구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C를 구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C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비례는 M 대 M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비례가. 그래서 M 대 M 플러스 N의 비례는 아랫변 C 대 B-A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을 풉니다. 내항곡, 외항곡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M 플러스 N 곱하기 C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BM, MB라고 할게요. MB 마이너스 MA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C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C는 여기 있는 곱하기 M 플러스 N을 분모로 내리게 되면 M 플러스 N 분의 MB 마이너스 MA 이렇게 돼요. 이 C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A 플러스 C 자리 대신에 M 플러스 N 분의 MB 마이너스 MA 됐죠? 통분합니다. M 플러스 N으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는 이쪽 분모가 곱해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2 플러스 3분의 1 하면 3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2는 이쪽 분모랑 곱해서 6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 그럼 여기다 곱하게 되면 MA 플러스 NA 그 다음 D거 플러스 MB 마이너스 MA 그럼 얘랑 지워지고 남은 걸 쓰다 보니까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가 돼요. 이게 책에 있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이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를 구하라면 유도 과정은 이랬고 결과만 보면 이 x라는 선분 길이는 양쪽의 변에 그 길이 있었죠. 길이나 비례. 그 길이나 비례 값을 더한 게 분모가 된다 뜻이에요. 그 분자를 잘 보시면 MB 플러스 NA인데 M과 B를 곱하는데 M이 여기 있고 B는 어디 있냐면 이 반대쪽 아랫변에 B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분 길이 왼쪽에 잘려져 있는 선분 길에서 위쪽 거 비율을 아래쪽 변에 곱하고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나 비율은 반대쪽으로 위에다 곱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분 x의 길이를 계산한다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평행사변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고 여기 A, 여기 적당히 M 잡고 여기 N 잡고 여기 B. 좀 전에는 평행사변 문제를 풀었죠. 평행사변이 아니고 대각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선분 x 길이 구하는데 x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 y라고 하고 여기 있는 길을 z라고 합시다. y하고 z를 더하면 다시 가운데 있는 x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y 길이 구할 때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율 m 대 m 플러스 n. 그럼 y 길이가 나올 테고 다시 이쪽에서 이 z를 구하려면 이번엔 여기랑 밑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가 성립해서 그 닮은 비례는 n 대 m 플러스 m이 돼요. 이렇게. 또 비례식을 세서 아까처럼 아까 푼 것처럼 그렇게 비례식을 풀면 z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y와 z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선분 x가 나오고 그 x의 변 길이는 아까랑 풀었던 똑같은 공식이 다시 나와요. 이렇게.
이건 이 과정을 생략할게요. 아까처럼 이게 비례를 푸는 문제고 문자식 처리돼서 좀 복잡해서 정리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문자식으로 쓰면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쓰면 숫자로 쓰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쪽 변 길이를 3이라고 하고 이쪽 변을 뭐 6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뭐 비례도 괜찮고 뭐 변 길이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 방식. 뭐 공식을 남기하지 않았던 선에서는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어요.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이쪽도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남나요? 3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의 비례를 따집니다. 1대 3은 여기를 그냥 뭐 A라고 합시다. A 대 3. 따라서 A는 얼마? 1. 그럼 X는 1 더하기 3, 4의 변 길이를 갖게 된다. 라는 표현이고,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면 여기 3, 여기 6 이렇게 1, 2 이번 대각선을 그어요. 그럼 이번엔 이 삼각형에서 이 변 길이 구해주고 이 변 길이 구해주겠다는 얘기죠. 1대 3의 닮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1대 3은 y 대 6. 그럼 3y가 6이니까 y 값은 2가 돼요. 여기 변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다음 이 z변을 구하려면 다시 여기를 봐야 돼요. 비례는 2대 3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2대 3은 이 변 z 대 이쪽 변 대응변 3. 3z가 6이 되므로 z값은 다시 2가 돼요. 얘도 2. 둘을 더하면 가운데 변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혹시 공식이 암기가 안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운데 선분기를 구하면 되는데 공식이 이제 암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x의 변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요? 저 왼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비 둘을 더해요. 1대2. 자, 참고 잘 봐. 얘가 1대2야. 얘가 1대2야. 그럼 여기도 1대2인 거 맞죠? 이것도 1대2다. 앞쪽에서 평행선 할 때 배웠잖아. 응? 평행선이요? 여기. 이 평행선에서 왼쪽이 A 대 B, 오른쪽도 A' 대 B'인데 이 A' 대 B'은 왼쪽에는 A와 B의 비례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 내용을 다시 여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대2면 이쪽도 1대2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나왔냐 오른쪽이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변의 길이를 1대2로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그 나눈 선분 두 개를 덧셈하고 위쪽에 있는 1의 비율값을 아래에 있는 6에도 곱하고 1 곱하기 6 더하고 아래쪽에 있는 1을 위쪽 3에도 곱하고 2 곱하기 3 그래서 3분의 12 약분하면 4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없네요. 책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이거는 지금 책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건 책이 있으니까. 좀 전에 한 거는 윗변 A, 아랫변 B, 그 다음에 적당히 나누어서 여기를 M, 여기를 N 늘어뒀을 때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이거 구하시고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A, 여기 B 똑같이 이쪽에 M, 이쪽에 N 이런 비례인데 가운데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너무 길이가 너무 짧아서 의도적으로 좀 이쪽을 길게 할게요. 이쪽 대각선 긋고 이쪽 대각선 그어요. 그럼 두 대각선을 긋다 보니까 이 가운데 만나는 선분이 있죠.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면 이게 책이 없는데 유도 과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유도 과정은 잠깐만 과정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테고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쓰인다는 얘기죠. 이변 길이를 구해요.
이변 길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로 이변 길이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변 길이를 빼내면 이 길이가 남아요. 그럼 여기 있는 변 길이를 구할 때는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로 여기 있는 변을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패턴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 이 가운데 선분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다 축약시켜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변의 길이는 분모는 똑같아요. 왼쪽의 비율값 두 개를 더합니다. 근데 혹시 앞쪽에 이거 기억나시죠? 잠깐 했던 거. 이거 기억나지? 두 번째 그림. 가운데 있는 짧은 변 PQ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긴 변에 짧은 변을 빼서 2로 나눴었지. 비슷해요. 이거는 앞쪽은 여기서 더해서 전체 변 길이를 구했잖아요. 여기 짧은 변 구할 때는 더하지 말고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M 공식은 똑같습니다. M, B, N, A. 이쪽 M은 아래쪽에다가 이쪽 N은 위쪽에다가. 근데 가운데를 더하지 말고 빼시면 가운데 변 길이가 나와요. 아까 막 급하게 설명했던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공식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봐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도 있죠. 좀 전에 했었던,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중점을 연결한 선분 길이 전체 길이와 여기 잘려져 있는 짧은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걸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요. 앞쪽에 배운 게 뭐냐면 이쪽 선분이 반반 나눠졌다는 뜻 아니었나요? 그렇죠? m대n이 똑같은 1대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된다고 치고 mn에다 각각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a니까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도 이게 m이 만약 1, n이 만약 1이라면 여기다 m하고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2분의 b-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얘의 베이스를 알면 앞쪽에 있는 mn이 각각 1대1로 정확하게 사다리꼴의 가운데 변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1대1 비례일 때는 여기 mn에다 1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앞쪽 공식이 다시 출현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3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이 111페이지에 선생님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어요. 111페이지에 필수예제 2번, 1번, 2번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나서 그 다음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1번,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그림 좀 크게 되나? (1번) 문제는 저기는 어쨌든 저기는 변길이 구할 때 1번은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내부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푸는 유형이고 2번은 대각선을 그어서 푸는 유형인데 풀이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변을 구할 때 얘는 그럼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져 있는 대로 풀어보다 보니까 이쪽의 변 길이가 지금 5라고 돼 있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럼 여기도 이제 5가 될 거고 여기도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 길이는 이제 4가 남겠죠. 그래서 x는 4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이 변이 3이고 이 변이 5기 때문에 이 변과 이 큰 삼각형 왼쪽 변의 비례는 3대 8이 돼요. 여기 있는 변 길이가 y가 되고 이쪽 변이 지금 4인 상태죠. 그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례는 3대 8이 되고 그 비례는 y와 4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닮은 동이니까. 그럼 8y가 3, 8, 3, 4, 12 따라서 y는 2분의 3 이렇게 돼요. x와 y는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네. 근데 여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니까 뭐 x를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5, 여기 5, 여기 5, 그럼 여기는 4. x는 너무 단순하고 y를 구할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공식 있죠.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왼쪽에는 두 개 선분의 길이비 3 플러스 5대 위에 있는 3은 아래쪽에 있는 9에 곱해주고 3, 9, 27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5는 위에 있는 5에 곱해주고 5, 5, 25 그럼 8분의 52가 돼요. 이거를
4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3이 되죠. 선분, 이게 y를 구하려고 하면 y는 선분 EF의 전체 길이인 2분의 13에서 뭐를 빼내야 되죠? 여기는 5를 빼내야 되죠. 5. 그럼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2분의 3.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풀이법은.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이는 처음부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3대 5가 되죠. 3대 5는 닮은 비례가 이 아랫변에 똑같이 적용되죠. 3대 5 이렇게 돼요. 비례가. 3대 5는 3대 y. 따라서 y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럼 y가 5가 9에 적고 그 다음에 x값 구할 때는 이쪽에서 이 삼각형과 거꾸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본다. 여기는 2대 5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2대 5는 x대 4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네. 그럼 5x는 2, 4, 8. 따라서 x는 5분의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식을 암기한 상태로 만약 문제를 풀자면 공식을 암기한 상태로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를 구하려면 미지수가 식은 한 개인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구해지지 않아요. 어떤 x든 y든 한 변은 구하긴 해야 됩니다. 이 한 변을 구할 때 아까 썼던 이 방식으로 이게 좀 그림이 크니까 y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 4, 여기가 5, 여기 3대 2. 근데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할 때는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5 플러스 4 곱하기 2. 5분의 15 플러스 8. 23? 됐나요? 이 길이가 누구랑 같죠? x 플러스 3과 같죠? 여기 나온 거. 가운데 선분. 그럼 x를 구하려면 넘어가야 되니까 5분의 23 마이너스 5분의 15 5분의 8 이렇게 구해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패턴대로 밑에는 2-1번은 너무 노골적으로 공식을 쓰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네. 저렇게 유도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암기하셔도 괜찮고. 자, 다음 단어.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요. 한쪽 삼각형을 그려요. 같은 밑변을 갖되 이 선분과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평행선 긋고 한 선분을 공유하며 나머지 꼭점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변기를 A라 부르고 이쪽에 새로 만들어진 변을 B라 부르며 아랫변 전체를 막 C라 부르었을 때 구하라는 거 크게 3개를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3개예요. 가운데 양쪽 선분의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아랫변 C가 이 선분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지죠. 그 왼쪽을 Y라 부르고 오른쪽을 Z라고 부르자. 그래서 X, Y, Z를 구하는 구조로 보통 문제를 풀어지는데 지금 책에서는 이 가운데밖에 안 나왔지만 보통 Y, Z 다 계산해야 됩니다. 풀이법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풀 때 중간에 유도 과정은 잠깐 생략하고요. 공식이 아직 책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어차피 여기 그려져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이것만 표시하세요. 여기 X, 이쪽 변 Y, 이쪽 변 Z. 이 옆에다가 네, 공식 쓰세요. X를 구하는 공식 아랫변 전체 길이는 지금 안 써있네요. C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선은 지금 책에 안 써있기 때문에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써놓도록 하시고 X를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양변 길이 A와 B를 더한 다음에 양변 길이 A와 B를 곱하시면 되고 Y는 양변 길이 합 A 플러스 B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변 A와 밑에 있는 변 C를 곱하면 되고 Z를 구하는 공식은 양변 길이 합 A 플러스 B분의 오른쪽 B와 오른쪽 변 C, 아랫변 C를 곱하시면 돼요. 이게 공식의 결과입니다. 쓰세요. 이걸 살짝 지울까요?
공식을 남기할 때 이게 자주 쓰이는 공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주 쓰이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자주 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이걸 뭐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한다거나 아니면 공식을 남겨야 할 때 좀 머릿속에 그래도 좀 남게 외워야 될 텐데 이 양변 길이 중에 얘를 왼쪽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왼쪽이 있으니까요. 얘를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얘를 C를 아랫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 X, Y, Z 중에 가운데 X, 이 가운데를 구하라면 공식이 왼쪽 거 대 오른쪽 덧셈 분의 가운데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편들기 애매해서 그냥 왼쪽, 오른쪽을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Y를 구할 때는 Y의 위치를 보세요. 이 세 개의 변 중에 Y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왼쪽 아래에 해당하죠. 분모는 계속 왼쪽, 오른쪽을 덧셈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왼쪽, 오른쪽의 합. 그 다음에 위치상 왼쪽 아래니까 왼쪽과 아래 변을 서로 곱하시면 돼요. Z는 위치상 X, Y, Z 세 개 위치상 이건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더한 거분에 세 개 변 A, B, C 중에 오른쪽 변인 B와 아랫변인 C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그나마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대한 규칙성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맺어지게 되죠. 이렇게 공식을 남기는 했는데 유도 과정이 뭡니까 하면 이제 문제를 푸시면 유도 과정 저절로 나와요. 이런 거. X값을 구하시는데 공식을 남기하면 답은 바로 나오겠죠. X는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니까 양쪽 변 길이를 더한 거분에 양쪽 변 길이를 곱한 것. 그래서 8분의 15 이게 답이에요. 근데 뭐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뭐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실 테고 공식이 암기 안 돼 있다면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약간 나비 넥타이 같은 이런 모양이죠. 두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이 억각이 되고 얘랑 얘랑이 억각이 되고 이 가운데는 공통각이 그러니까 막곡지각이 돼서 A의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비례는 이쪽 변 5와 이쪽 변 3이 대응변이라면 두 삼각형의 비례가 5대 3이 되죠. 그럼 얘가 5일 때 이쪽에 대응하는 변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돼요. 5대 3. 그럼 이 삼각형만 이렇게 빌려와요. 이런 식으로 빌려와요. 여기 X, 여기 3 써져 있고 이게 5.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은 비는 5대 8입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5대 8은 X 대 3 이렇게 비례가 성립하죠. 그럼 8X는 15. 따라서 X는 8분의 15. 이렇게 답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유도 과정이에요. 아까 그 내용. 근데 유도 과정을 숫자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걸 문자로 쓰게 되면 괜히 여러분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숫자로 보여드렸고 핵심은 나비 넥타이에서 비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비례를 이쪽 변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 여기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약간 저렇게 눕혀져 있었던 그림을 이쪽으로 막 세우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꼭 이걸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 그림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형태를 본다면 이 그림이 약간은 이러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가 8이 되고 이쪽 변 전체도 8이 되고 이쪽은 6이 되고 x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이 변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 변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나비 넥타이가 핵심이에요. 나비 넥타이. 두 변의 길이비가 대응변이 8대 6 약분하면 4대 3. 두 삼각형의 비례는 4대 3. 그럼 이쪽도 4, 여기도 3. 뭐 이쪽을 잡아도 괜찮아요? 여태는 이쪽을 잡아놨죠? 4대 3. 됐나요? 그리고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삼각형과 큰 노란색은 3대 7 닮음이 성립해요.
맞나요? 그럼 3대 7은 이쪽과 이쪽의 비례는 이쪽과 이쪽이 성립하겠죠. x 대 8.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비례식은 7x는 3, 8, 24 따라서 x의 변 길이는 7분의 24 라고 써지는데 뭐 공식을 활용해 본다면 이쪽이 위치상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죠.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x 길이를 구할 때는 양변 길이를 더한 거는 분모와 그 공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분모는 양변 길이를 더한 것뿐에 분자를 쓸 때 오른쪽과 아래쪽 변을 곱하라는 얘기죠. 오른쪽은 6이고 아래쪽은 8이잖아요. 6과 8을 곱해요. 이렇게. 그럼 14분의 48 약분하면 7분의 2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공식 활용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세선분이 평행하고 xy 값을 구하시오. x와 y를 각각 구하는 문제니까 말한 것처럼 일단 유도 과정은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먼저 봐서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2대 15 그걸 약분하면 4대 5 이고요. 4대 5를 이쪽에 더 적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적용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아까 선생님 이쪽에다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 한번 해봅시다.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어느 쪽을 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풀어본다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4대 9가 되겠죠. 4대 9는 이것 12대 12 플러스 y 또 비례 이렇게 곱하다 보면 4 곱하기 12 플러스 y는 9 곱하기 1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합시다. 3 남죠? 그럼 12 플러스 y는 3, 9, 27 넘어가면 y 값은 15 네, 됐죠? 여기서 y 값이 구해졌고 두 번째는 x를 구하려면 이렇게 4대 9는 x 대 이렇게 봐야 되겠죠. 15 4대 9는 x 대 15 그래서 9x는 4 곱하기 15 약분하면 3 남고 여기 5 남고 그래서 x는 5분의 20이 되고 그래서 x 5분의 20에다가 y값 15를 곱하면 네, 약분돼서 100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원래 풀이었고 그 다음은 공식화해서 만약 답을 구한다면 x를 구하는 공식은 양변 길이를 더한 거 보네. 양변 길이 곱한 거 이렇게. 그럼 분모는 27분의 분자는 얼마예요? 150에다가 30도 하니까 180. 네, 이거 약분되죠? 9로 약분합니다. 9로 약분하면 3분의 20. 그래서 여기 나온 아까 x값이 3분의? 뭔가 좀 뭐예요? 답이 안 맞잖아. 근데 왜 x는 3분의 20을 썼는데 왜 저기 빨간색 썼을 때는 5분의 20을 썼죠? 3x가 20. 네? 네. 3x가 20이니까 x가 3분의 20이죠. 미안합니다. 네. 좀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3분의 20인데 5분의 20을 써놨네요. 네. 그래서 약분하면 100 이렇게 돼요. 이렇게 x가 나오고 이런 x가 했잖아. 이런 걸 검산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변명 같죠. 지금 선생님 틀려놓고 나서 계산 틀리고 나서 이렇게 검산 방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이상한데? 아까랑 왜 답이 다르지? 이렇게 검산으로. 선생님 클래스.
뻘쭘하네요. 네. 자, y의 변 길이 계산하시오. 그러면 y 변 길이는 양변 길이를 더한 거분에 위치상 오른쪽 아래 변이잖아요. 그럼 오른쪽과 아래쪽을 곱하는 겁니다. 15 곱하기 12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15 곱하기 15 플러스. 그러니까 15에다가 아랫변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12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합치면 17이잖아요. 밑에 쓸까요? 이 17이 여기 곱해지니까 17y는 15 곱하기 12 플러스 y. 분배합시다 그러면. 15 곱하기 12 플러스 15y. 넘어가면 2y가 남고 2y가 15 곱하기 12.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남고 곱하면 얼마예요? 뭐 또 잘못된 것 같다? 15인데 왜 이래? 뭐가 이렇게 급해? 선생님 플러스. 뭐가 이렇게 급하죠? 27인데 자꾸 왜 이래? 야, 뭐가 이렇게 급하니? 천천히 해라. 27y. 그래서 여기 계산이 다시. 넘기면 12y는 15 곱하기 12. 그래서 12 이렇게 약분했더니 y 값은 15. 봐봐. 방식을 알아두면 검산이 잘 되잖아요. 선생님 진짜 저희 그 시험 보면은 진짜 한두 개쯤 실수해서 쓸 것 같아요, 진짜. 아니야. 얘기했잖아.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존재하고 그 세 개의 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세 개의 변 쪽으로 이렇게 수선, 그러니까 중점을 이은 선을 그어요. 꼭지점과 마주보는 선분의 중점. 얘를 중점을 이은 선분, 그래서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변이 3개 있으므로 중선도 3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3개 중선을 긋다 보니까 3개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라 불러죠. 무게중심. 그러니까 삼각형에 손가락을 여기다 올려놓고 딱 놓으면 정확하게 그 무게중심점이 잡힌다는 뜻이죠. 근데 의미는 원래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인데 이 세 중선이 아니고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나머지 하나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두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중요한데 이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의 비율을 가질 때 그 무게중심에서 다시 이 중점까지 길이는 그 절반값인 1의 비율을 갖습니다. 2대 1. 아셨죠? 이게 중등교과에서 따로 이걸 증명하진 않아요. 그냥 일단 성질이긴 한데 얘는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는 읽어만 봅시다.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모두 다 같은 점이에요. 단 이등변 삼각형은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다 다른 지점인데 다만 여기 존재해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의 내심, 어딘가의 외심, 어딘가의 내심, 어딘가의 무게중심, 그렇게 놓입니다. 꼭지점이 이등분선 위에 다 놓인다. 하지만 그 점이 다 같다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삼각형은 이게 다 같은 점에 찍힌다. 이건 참고로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시고, 뒤에도 아마 또 나올 텐데 네, 여기 나오니까 그때 설명합시다. 자, 이제 문제를 풀게요. x하고 y 값을 계산하시오. x값.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밑변이 이등분돼 있겠죠. 그럼 여기는 x는 6이 될 테고, 다음 y와 4의 비례는 2대 1이에요. 됐죠? 그 비례식 풀면 y 값은 8. 결국 이게 1의 비율일 때 얘가 2의 비율이니까 이 선분의 2배 값이 윗변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고, 여기도 뭐 그런 내용이죠.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값은 이게 10, 2대 1이죠? 그럼 여기 절반값이 여기가 될 테니까 5임을 금방 할 수 있고, x는 10과 5를 더한 15가 될 것이며, y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여기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되므로 이 선분의 절반값,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나 네, 어렵진 않지만 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앞에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기본 문제로 잘 출제가 돼요. G는 ABC의 무게중심이며 그 다음에 G'은 여기 밑에는 GBC의 무게중심일 때 이 길이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G'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은 G'이죠?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어디 변을 알았어야 되냐면 이 변의 길이를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변의 길이를 알면 이 길이가 2대 1로 나눠지니까 그럼 여기서 G'의 길이는 선분 GD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하죠. 그럼 GD 길이를 알아내면 됩니다. 근데 GD 길이는 다시 이쪽에서 이만큼이 2일 때 이만큼이 1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GD의 길이는 여기는 전체 길이는 27에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얘가 9가 되겠네요. 그럼 GD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9 곱하기 3분의 2. 6. G'의 길이는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두 중선 AD와 BD의 교점이고 어디 구하냐면 AD랑 AG. AD, AG. 네. AD, AG. 이 길이랑 지금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어디부터 먼저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6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돼요. 6은 아직 여름 연습이 충분히 안 됐으니까 한 방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진 않겠지만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이 노란색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입니다. 어떤 닮음이냐면 지금 이게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는 같죠. 근데 다시 이걸 반반 나눴으니까 여기를 1로 보면 여기도 1이 되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모양상 보면 이 삼각형은 2대1 닮음이 성립해요. 2 여기가 1. 요 비례가 성립하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은 비는 2대3이 되겠죠. 그래서 2대 3은 이변 GD 대 6 이렇게 돼요. 비례식. 그럼 3GD의 값은 2, 6, 12 따라서 GD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이변이 4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게중심을 이은 중선이죠. 그럼 여기 꼭지점, 여기 중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4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는 이 길이의 2배가 될 테니까 여기는 8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울게요. 다른 방식으로 풀 거니까. 선생님, 이 삼각형을 보니까 저희가 앞쪽에서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가 성립하는 것 같은데요. 중점이죠. 근데 이쪽에서 이게 중선을 이었기 때문에 이쪽 중선 또 여기도 중선이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럼 삼각형 중선 연결 정리에 따라 한 선분의 중점과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이 변이 된다. 기억하십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럼 1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G의 길이는 전체 12의 3분의 2에 해당하죠. 이게 2대 1이니까. 그 선분 GD의 길이는 전체 12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가 8이 되고 얘가 4가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또 말했듯이 닮음은 풀이법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로 고정되진 않아요.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런 풀이를 뭐가 더 좋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신도 아니고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생님조차도 어떨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풀이보다 이게 좀 더 간단하고 좋았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시각에 맞춰서 문제풀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더 그게 좋은 풀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를 너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이렇게도 풀어보셨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다른 방에도 보셨다가 다각도로 오시다 보면 실력이 쌓일 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는 고민들이 많이 모여서 나중에 흔히 말하는 게 실력이 돼서 좀 더 그다음부터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더 빨리 든다는 얘기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마음이 급해.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다 보니까 말이 빨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삼각형의 중성과 넓이. 이건 앞에서 잠깐 했었던 내용인데 혹시 앞에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삼각형이 있고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이게 선을 그었는데 이 길이가 m 대 n이면 이 넓이도 m 대 n으로 정비례한다. 이거 기억납니까? 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고 보니 이 m의 값과 이 n의 값이 똑같다면 1대1로 나눠진다면 넓이 값도 당연히 반반 나눠지겠죠.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 삼각형의 중선을 그으면 각각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반으로 나눠진다라는 뜻이고 그 밑에 삼각형을 그어요.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을 그어요. 중선을 그어요. 중선 긋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 되겠죠. 다시 또 중선을 긋습니다. 중선을 그어요. 그럼 이 점이 무게중심이 되고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삼각형 내부가 총 6개 삼각형으로 쪼개지죠. 그렇지? 6개 삼각형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 맞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여기 이 전체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 또 다시 몇 분의 몇? 이게 2대 1이잖아요. 그럼 밑변 길이의 넓이가 정비례하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이지? 그럼 여기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6분의 1이면 여기도 이게 좀 반반이잖아. 밑변 이게 중선이니까 밑변이 이게 반반 나눠져 있겠죠? 그럼 얘가 전체 넓이 6분의 1이면 얘가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면 얘도 6분의 1이겠죠. 같은 구조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삼각형에서 본다면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괜찮겠죠? 네. 네. 이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럼 여기 넓이도 이 삼각형 넓이에 이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다시 2분의 1에 3분의 1, 또 6분의 1이 되고 여기 넓이 같으니까 얘도 6분의 1이 되고 같은 구조로 얘도 6분의 1이 되고 얘도 6분의 1이 돼요. 그럼 쪼개진 게 얘랑 물론 뭐 합동은 여기서 따로 있진 않아요. 모양에 따라. 합동은 아니야. 하지만 넓이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6분의 1로 쪼개지면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전체 넓이의 3분의 1. 얘도 전체 넓이의 3분의 1, 얘도 전체 넓이의 3분의 1. 혹은 이렇게 두 개 더해도 3분의 1, 이렇게 두 개 더해도 3분의 1, 이렇게 두 개 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쭉 배열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까 했었죠? 좀 전에 했던 거. 무게중심을 이어서 만들면 내부에 총 6개 삼각형 쪼개지고 하나씩은 전체 6분의 1. 그럼 여기 6분의 1, 여기 6분의 1. 그럼 이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전체 삼각형이 60이니까 60에 3분의 1 곱하면 20에 해당하며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꼭지점,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꼭지점과 여기 무게중심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죠. 6분의 1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그럼 여기 꼭지점과 여기 무게중심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죠. 3분의 1에 해당하죠. 그럼 이 넓이는 60의 3분의 1이니까 20일 거예요. 좀만 크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만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넓이 값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고 이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인 20이 됐었죠. 근데 다시 여기 보니까 여기다 점을 잡았는데 이 점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서로 같게 만든 중점인 위치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이 전체 넓이의 반반이니까 여기는 20의 넓이의 절반 값인 10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 보면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마무리합시다.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 무게중심을 응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결과는 이래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그 내부에다가 대각선을 긋습니다.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는 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삼각형 ABC에 마주보는 선분 마주보는 선분의 중점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또 이쪽에 마주보는 선분 CD의 중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줘요.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가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여기로 3등분 되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아집니다. 근데 이게 왜 같아지냐 중요하죠. 그림상 대충 보면 그래 보이긴 해. 근데 그건 대충이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평행사면이 있고 대각선을 그어요. 좀 전에 말했던 게 뭐냐면 이쪽 대각선 말고 이쪽 꼭지점에서 여기 중점 있죠. 여기쯤 중점 되나요? 네. 여기 중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다음 여기 중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3등분 된다는 뜻이야. 이 대각선이 이쪽 두 개 중선이 지나감에 따라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왜 3등분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왜 3등분입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봅니다. 이 파란색만. 그럼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 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이 이 파란색 삼각형의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 이 파란색 삼각형의 무슨 점일까요? 이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삼각형 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일 수 있지만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나머지 중선이 그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이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 중점 잡아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실제로는 이 평행사변이 대각선인 상태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대각선의 절반 위치를 지나갈 거예요. 그럼 결론은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이라 봐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무게중심이니까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삼각형과 반대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합동인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같은 구조로 여기 있는 점도 위에 있는 삼각형에 다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근데 합동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 이게 서로 대칭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이변 길이 비율이 2일 때 이변 길이 비율이 1인데 이건 단순히 비율만 같은 게 아니고 변의 길이도 대칭관계로 완벽히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합동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변이 2일 때 1대 1을 합치면 2가 되잖아요. 다시 해도 2가 돼서 2대 2대 2 그래서 길이가 1대 1대 1 3등분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점과 이 점이 각각 대각선을 그었을 때 쪼개지는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그림 말고도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은 저 그림을 그릴 때 대각선에다가 한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마주보는 선분의 중점을 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점 쪽으로 중선을 긋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쪽에 중선을 그었잖아요. 그 대각선을 그어서 3등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중점을 이렇게 이어요. 마치 평행사변형 긋듯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그럼 이 길이 같고 얘도 이 길이 서로 같겠죠. 그러다 대각선을 쭉 긋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이 성립해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시 3등분이 돼요. 이유는
대각선을 그으면 얘가 무게중심, 얘가 무게중심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똑같이 2대 1대 1대 2 그래서 2대 2대 2 이렇게 3등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변길이를 보시면 이거 뭐 암산이 되죠? PQ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평행사 변형에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중점, MN 쪽으로 A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BP, PQ, QD의 길이는 각각 3등분. 근데 문제는 BD 길이 전체 구하는 거니까 이 5의 3배, 15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뭐 지금 설명만 가지고는 또 나머지 문제 풀다 보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배웠던 변의 비례를 잘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화요일까지 과제는 네, 여기 이 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125페이지까지. 네. 풀어오시되 아마 여기는 좀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하나씩 유형을 다 봐드린 게 아니고 혹시 유형을 봐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선생님이 유형을 빠뜨린 건 없습니다. 내가 유형을 다 풀어드렸어요. 설명도 하고 유형도 다 풀어드렸는데 다만 그 유형 하나 풀면 밑에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한테 풀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수업의 마지막쯤에는 유형면 설명하고 여러분 풀이를 생략하고 그냥 그 다음 유형 넘어갔던 거 빼놓고는 유형 다 설명드렸어요. 다만 여기 있는 파트는 내가 유형을 여러분이 푼 걸 다 봤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앞에 단순한 개념과 단순한 유형만 가지고는 조금 더 어려운, 좀 더 응용되거나 복잡하게 배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풀다 보면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쪽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니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시고 앞에 있는 개념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약간 머리를 굴려야 돼. 있는 그래가 안 풀어지고 필요하면 보조선도 그렇고 필요하면 어디와 어디가 닮음이지 그 비례를 어디다가 다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다른 단원보다는 문제풀이가 좀 복합적이거나 여러 개념을 붙여서 푸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것만 알면 딱딱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복합적인 게 더 많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원래 여기는 좀 어렵겠고 원래 좀 복합적이니 앞에 있는 한 단원 말고 두세 단원 배웠던 닮음 전체를 통틀어서 자꾸 이렇게 하나씩 매치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내용 정리가 되니까